자, 엄마의 마음으로 푸르맘 톡톡 17번째 시간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 당근이고요. 단호박입니다. 살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5월이 사냥분유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와! 사랑하는 사냥분유 20주년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한번 축하하면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는 우유 분유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디스가 사냥 분유를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때는 우유 분유가 다죠. 네, 거의가 그렇죠. 아니고 저희 후디스에서도 우유로 만든 이제 트루만 분유가 있어요. 저희가 분유를 개발하면서 가장 목표하는 거는 오로지 모유와 가깝게. 사실은 모유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저희 욕심이고요. 그렇지만은 모유와 더 가까운 분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터디하고 자료 찾고 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제 사냥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유가 모유와 참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캐치를 했고, 요 사냥유를 가지고 이제 사냥분유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질랜드에 있는 데어리고트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사냥분유를 개발을 하고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영양 설계로 사냥분유를 개발을 해서 선보이게 된 거죠. 사냥류가 우유 분유보다 좋은 점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우리 아이의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동물의 유즙에는 저희가 탄단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당이랑 단백질, 지방이라는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화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단백질이랑 지방인데, 특히 단백질을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 S1 카제인이라고 해서 우유 원료에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알파 S1 카제인은 위산에 좀 응고가 잘 돼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이제 성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모유에는 거의 아예 없고요. 사냥유에도 거의 없어서 이제 모유와 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화가 그래서 잘 된다라는 꼭 전달할 수가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지방들은 굉장히 긴 체인,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소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사냥유 자체에는 요거를 조금씩 잘라놓은 중간 정도의 길이의 이제 지방산이 있어서 그걸 MCT, 그런 부분이 이제 지방 조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소화도 잘 돼서 우리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냥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우리 아이의 소화 흡수군요. 이 소화 흡수 말고도 또 좋은 점들이 또 있다고 해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소화가 잘 된 특성 외에 그 안에 천연 생리활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사냥류 안에 들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면역에 좋은 이런 성분이나, 그 다음에 두뇌 구성 성분이 되는 인지질 일종의 스핑고마이알린, 그 다음에 시아엘산, 올리고당, 기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천연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모유가 원래 굉장히 많은 이런 기능성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냥류가 또 좋은 특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류 그리고 또 사냥 분유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거든요. 이번에는 바로 사냥 분유에 대한 카드라 통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 분유를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는데요. 이런 카드라 통신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일까요? 사냥분유가 워낙 소화 흡수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냥분유를 먹으면 우리 아기들이 쑥쑥 잘 자라요.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 조금 이제 거기서부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살이 너무 찌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사냥분유를 초반에 이른둥이 아이들한테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둥이 아이들은 빨리 쑥쑥 따라잡기를 해야 되는 아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너무 찌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사냥분유는 살찌는 분유일 거야, 이런 소문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가 소아과나 이런 영유아 검진에서 이제 백분위수라고 하죠. 95, 100분위 이상 막 나와서 너무 통통하게 이제 하지 않을까. 소아과 선생님이 조금 야단하시죠. 그럴 때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야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려돼서 하시는데요. 분유의 종류나 분유의 이런 성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수유량. 저 같은 경우에도
좋아해주는 약간 통통했던 편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수유량을 조금 조절을 했었거든요. 뭐 이유식을 먹는다고 할 때는 이제 1200이나 1000 넘지 않게끔 조금 조정을 했었고, 그때 우려에 비해서 지금은 5살, 7살 정도인데 백분위수가 거의 중간 정도예요, 체중이. 그래서 통통했던 볼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게 더 속상하거든요. 사냥 분유로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그 수유량, 먹는 양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냥 분유를 먹으면 변비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요거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03년도에 처음 이제 사냥 분유가 소개가 됐고요. 인기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부적절하겠지만 너무 많은 이제 어머니들이 좋아를 해주셨는데, 그때 나온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사냥 분유를 먹였더니 너무 좋긴 한데 변비가 생겼어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답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아기들의 상황을 같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국에는 사냥 분유기 때문에 변비가 생겼다기보다는 아기들의 장 상태나 건강 상태, 생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비가 생겼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2010년도쯤 저희가 서울의 그 종합병원하고 한 1000여 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이 부분을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모유 수유와 사냥 분유 수유와 우유 수유와 이렇게 이제 세 그룹을 나눠서 성장 속도 그리고 배변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프가 너무 재밌게 나온 거예요. 붉은 변, 된 변, 또 좋은 변. 이 각각의 그래프에서 모유 수유아 변하고 사냥 분유 수유아의 변은 그 그래프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무른 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 수유아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된 변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하고 사냥 분유 수유아는 거의 적은데 우유 수유아는 상당히 그 막대 그래프가 높았던 그런 결과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 변비 때문에 너무 사냥 분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뭐 필요하면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이의 장 환경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의 또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냥 분유를 먹어서 생긴 건 아니다라는 거, 요거 저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외에도 또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사냥 분유에 철분과 엽산이 부족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으세요. 이것도 시원하게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초창기 때는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냥 분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냥류에는 철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유하고 거의 비슷하게 함량이 들어있고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머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냥류에는 엽산이 적은 게 맞는데 사냥 분유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분유를 개발을 할 때 모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규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유 분유든 사냥 분유든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들 때는 우유에서 우유 분유로, 사냥유에서 사냥 분유를 만들 때는 너무 많은 단백질 같은 건 함량 좀 낮추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들 중에서 부족한 거는 그 규격에 맞게 모유 수준만큼 채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냥 분유에는 철분도 엽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꽉꽉 들어가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냥 분유에 대한 카더라 통신 3가지 정도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걸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분유가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아닌 내용들,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0년 동안 사랑해준 그 마음 저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30년, 40년, 100년 때까지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냥 분유 만들어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엄마의 마음으로 두루맘 톡톡.